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돈 플래너 강의를 하게 된 SA 컨설팅의 김근필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이 없는 거죠. 이 농장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내 돼지 상태에 따라 다르고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우리 농장에 피해가 많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 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사진을 제가 업어왔는데 보시면 단풍과 말라 죽은 겨울이 된 듯한 저런 나무들과 저 위에 한겨울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과 여름이 공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환경관리와 환기관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기관리는 잎빼기를 통해서 돈사 내부의 열과 습도와 먼지와 가스를 외부로 내보내고 돈사 내부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입니다. 환기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환기에 의해서 내부의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기보다는 환경의 균형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현장 다녀보면 기침하는 놈들 많아지고 가끔 설사도 많이 할 거고 돼지들이 상태가 안 좋은 놈들이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환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자, 1번. 우리가 겨울에 공기가 안 좋을 경우에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닙니다. 잠깐 열어놓고 온도가 떨어지면 닫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픈 환자가 중환자실이나 입원실에 있는데 이 환자가 상태가 나으려면 맑은 공기만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환기가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기 관리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맑은 공기를 주는 대신에 추워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좀 낫죠. 춥다고 얘기도 하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창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요. 돼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공기의 질도 중요하고 온도 관리도 중요하고 습도 관리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게 바로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기는 이런 환경관리의 한 분야에 넣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현장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신생자도는 상한 하한 온도가 34도에서 38도, 포유자도는 30에서 35도입니다. 상당히 높죠. 자, 이유자돈 같은 경우에는 5kg에서 8kg 정도 되는 자돈이 상한 32도, 하한 27도로 되어 있습니다. 후기는 하한 21도, 상한 29도로 되어 있죠. 이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초기 이유자돈은 5도씨, 후기 이유자돈은 8도씨가 나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돼지 상태가 무지하게 건강하고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다, 체중도 크다 그러면 상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정말 이놈들이 체중대가 작고 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한까지 가까이 가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돼지들이 건강하고 전혀 문제 없고 우리 농장은 질병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100마리가 있으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중간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낮은 실내 온도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사료도 변질될 수 있고 돼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온기의 환경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돈방바닥을 찍어봤는데 한 24도 정도 나오고 또 보온등 밑에 보니까 한 4, 5도 정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유리창은 17에서 18도, 저게 복도 안의 유리창입니다. 천정은 약 26도 정도 나옵니다. 자, 아까 이유자돈이 적정한 온도를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온도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약한 놈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면 좀 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온도는 돼지 높이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돼지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온도계 온도는 참고 자료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돼지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바뀌게 됩니다. A, B, C, D, E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B, C를 보시면은 실내 온도보다 바닥 온도가 높거나 비슷할 경우에 돼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 온도보다 다른 바닥의 온도가 더 낮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또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 돼지의 생리에 맞게 관리를 해주고 좀 추위를 느끼는 개체들을 위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온등이라든가 이런 기자재들을 추가 설치하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장의 동일 돈사입니다. 자, 왼쪽에서 돼지들이 추위를 느낀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걸 보고서 그냥 돼지가 많이 춥구나, 온도계는 괜찮은데 왜 저러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농장의 바닥 온도가 24도였다고 말씀드렸고요. 발열 매트를 사서 깔아봤습니다. 발열 매트의 온도는 35도 정도 나옵니다. 돼지들이 전부 거기 모여 있습니다. 춥다는 얘기죠. 사실 이번 겨울에도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 깊게 좀 보시고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기 온도가 낮아지면 환기량도 감소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농장들이 우리 특히 자돈사가 더 심각한데 대부분 과백입니다. 지금 정도로 온도가 낮아지면 돈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돈사는 최소한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과백으로 가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약 1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부의 11도의 찬 공기가 30도가 유지돼야 되는 돈사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바람이 세기가 좀 세지죠. 또 습도가 낮고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럼 더 춥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정 수치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0ppm이 되면은 뭐 돼지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돼지의 성장과 폐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내용은 뭐 영어로도 해보고 일본어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양계 사이트에서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돼지보다 더 체격이 작고 호흡량이 많고 대사가 빠른 닭 같은 경우에는 그 CO2의 농도 요구량이 약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1000ppm 정도 됩니다.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00, 5000ppm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요구량이 1000ppm 정도 된다면 뭐가 좀 다르죠? 그 얘기랑. 그 다음 치사량은 약 30%. 대기 중에 공기의 30%가 이산화탄소가 갈 경우에는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환경 혹은 돈사 환경이라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30%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양계의 사례지만 우리 양돈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산화탄소 농도에 그렇게 몰입을 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돈사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환기를 더 하시면 됩니다. 향기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암모니아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는 것은 환기가 안 되는 거고 슬러리피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암모니아 농도가 높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돼지가 폐사된다 생각하시는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시는 얘기입니다. 저온기 환기량의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저온기의 환기의 목적은 산소 공급과 습도 조절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냄새 조절 환기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계 약 2배 정도 됩니다. 농장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계 한 2배 정도 돌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소한기보다 2배를 돌리게 되면 돈사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과 습도 조절이 아니라 플러스 온도 저하까지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냄새가 나더라도 환기는 되고 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온기 환기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농장들이 배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계산해서 농장 상황에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미세먼지가 돈산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간이 측정기로 저희가 측정한 결과긴 하지만 자돈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사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돼지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환기를 많이 하면 돈사 온도가 자꾸 떨어지고 바람이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다가 방법을 좀 찾았는데, 일단 팬을 바로 교체를 할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비닐로 좀 구멍을 좀 막아서 적당한 사이즈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입기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 겨울철 바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돈사에 유입됐을 때 밑으로 떨어져서 돼지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돈사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들이 일반적으로 돼지들이 원하는 온도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 외부 공기가 돈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기 공기를 예열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결국에는 다 실패한 이유가 공기가 데워질 만큼 이 예열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열 공간에서 원하는 공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배기를 할 때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소한기, 최소입기로, 그리고 입기된 공기는 제대로 분산이 돼서 뭉쳐서 다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농장에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물의 흐름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자연 상태로는 그냥 밑으로 흐르죠.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을 가동하게 되면 팬의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약간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절기의 공기가 돼지한테 바로 떨어질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동 컨테이너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돼지들이 좀 추위를 타는 것 같아서 농장주가 비닐로 입기구가 있는 부분을 다 막고 중천정을 만들어서
송곳으로 구멍을 송송송송 뚫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도가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국내 팬 같은 경우에 조속 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10%, 15% 미만으로 회전을 넣게 되면은 팬이 서거나 반대로 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역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나가는 공기는 많은데 들어온 공기도 같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를 입기구를 좀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좋은 게 사육두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돈사입니다. 근데 왼쪽은 되게 추워 보이시고 오른쪽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시죠. 돼지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두수와 적정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전입했을 때 원하는 면적과 전출 나가기 전에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이유하고 15kg짜리는 두당 0.2제곱미터 면적이 필요한데 이제 전출을 가야 되는 30kg가 되면은 0.4제곱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0.4제곱미터에 맞춰서 돼지를 넣다 보니까 이유하고 나서 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돼지가 약해지고 질병에 감염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전입 시기에 돈방당 사육두수를 좀 늘려서 나중에 분리를 하든 아니면 돈사 온도를 더 높여주든 현장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왼쪽 케이스는 돼지가 꽉 차 있는 체중대가 큰 돈사는 입기구를 이렇게 막지 않아도 겨울에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돼지들이 체중이 작기 때문에 입기구를 저렇게 많이 막아놨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 농장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기관리나 환경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농장 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유자돈들의 보온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바닥은 한 30도 정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가림막을 통해서 막아줘야 돼지들이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기량을 이길 수 있는 돼지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약한 돼지들은 자연히 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 전에는 과환기, 과배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경험에 따른 자동사 개선 제안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시고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지금과 상황이 좀 바뀔 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똑같은 일들이 매년 겨울만 되면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 환기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떤 편안함과 에너지 보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